자, 여러분들 요즘에 지수가 수상한 느낌이 좀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지수가 하락할 것이다, 여기저기 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정보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플러스 현재 차트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환율도 조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가까지 한번 살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개별주 위주 장세, 로봇주는 엄청 핫해요. 의료기기 오전에 루닛 또 강하게 슈팅이 나와주고, 로봇주 SPG가 오늘 장중에 20%, 레인보우도 거의 20만원 찍을 뻔했어요. 19만 9천원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 딱 한 틱 밑에서 매도가 나온 것 같은데 거의 20만원 터치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 대동 같은 종목도 강하게 개별주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로봇주나 AI 섹터 이런 종목들만 보면은 시장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에코프로 일주일 내내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MSCI 리밸런싱 이후에 매물이 계속 출회가 되면서 매도가 그래서 계속 흐르고 있죠.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30만원 이탈이 나와주면서 오늘 28만 7천원, 고점 대비 정확하게 50%가 넘어갔어요. 그죠? 고점 대비 현재 기록을 보니까 약 51% 마이너스가 됐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급등하기 전 가격대로 돌아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7월달 급등하기 전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는 그나마 삼성전자는 그래도 약간 강보합 정도, 하이닉스도 최근에 횡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나마 반도체가 조금 방어를 해주고 있지 않나. 그 외에는 대부분 지금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시장도 1300개 정도가 하락을 하고 한 200~300개 정도가 오른다, 이 정도 비율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개별주 테마주 장세인 것 같은데 앞으로의 증시 흐름이 어떻게 될까, 그 부분이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지수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코스닥입니다. 자, 현재 코스닥 차트인데 이번에 9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오네 라고 생각을 해서 전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왔었어요. 그런데 어제 오늘 좀 많이 꺾이면서 다시 여기에서 이제 1%도 안 남았죠. 900포인트를 다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고점이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이탈이 나와주면은 다시 한번 더 저점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좀 코스피도 살짝 찜찜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전에도 한번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영상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섹터의 강세로 반등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추세를 그렇다고 돌려놨느냐, 그건 좀 아니죠. 왜? 자, 여전히 추세는 헤드앤숄더의 패턴이 가까운 이런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60일 이동평균선의 돌파, 즉 2600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 맞고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더 얘도 고점을 이렇게 낮추는 이런 식의 하락의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겠구나, 차트 분석상에서는 이렇게 보이고요. 일봉상에서는 이런데 주봉은 어떻죠? 주봉도 비슷하죠? 주봉도 보시면은 이때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거의 처음으로 20주선을 이탈했다고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2주 정도 양봉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다시 9월 첫째 주는 음봉을 만들면서 20주선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에 다시 맞고 하락하는 좀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척 하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올라가면은 좋은 거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일부 추가 하락에 대해서 대비를 해 놓는다면은 하락했을 때 어느 정도 좀 리스크를 조금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럼 올라가면 좋은 거지만 하락했을 때는 미리 대비할 수 있어서 좋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도 한번 봐야겠죠? 자, 보면은 비슷해요. 국내 증시랑 비슷한 흐름인데, 자, 다우지수도 결국에 이렇게 고점을 낮추는 좀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나스닥 중요하죠? 나스닥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저번에 헤드앤숄더 패턴이 좀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S&P도 마찬가지죠. S&P도 헤드앤숄더의 패턴. 자, 그래서 추세가 하락 전환하는 패턴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포감을 심어줘서 다 도망차, 이게 아니죠. 오늘 시장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도 갈 놈들은 간다. 테마주 로봇주 강하고 상한가 가고 난리 나잖아요. VI 걸리고, 그죠? 물론 단타 성향이 강해서 우후장을 갈수록 또 윗골이 길게 달리기도 하지만, 시장이 안 좋으면 오히려 이렇게 개별주나 테마주 이런 종목들이 더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항상 기회는 있지만 좀 더 큰 그림에서 비중이라던가 좀 더 종목 수를 줄인다던가 매매 횟수를 줄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의 이제 참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게 보느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시황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따른 근거는 역시 여기 유가에 있어요. 유가. 원유 선물이에요. 원유 선물 가격이 벌써 97달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추세가 보이시나요? 이게 일봉 차트예요. 와, 이때부터 거의 쉬지도 않고 추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은 이때 이후로 계속 추세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다시 고점을 살짝 갱신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자, 원유가 상승하면은, 유가가 상승하면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몇 개월의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파월이 뭐라 그랬죠? 데이터를 보고 금리 인상 결정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파월이 나중에 한두 달 뒤에 데이터를 보고 만약에 청구를 할 때 인플레이션에서 생각보다 잘 안 잡히네? 그러면 금리 인상 한 번 더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지금이라도 빨리 떨어지지 않으면은 파월의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미국장에서도 빅테크의 좀 투자 심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원인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원유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문제지만 결국엔 이게 금리를 떠나서 계속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뭐죠? 돌고 돌아서 그냥 경기 침체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 살짝 경기 침체 와서 감기 걸리면 우리나라는 독감 걸린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전 세계 다른 국가들도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유가 상승,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원달러 지금 추이를 보면 자 이때 잠깐 빠졌었어요. 1340원을 돌파했다가 8월 말에 돌파했다가 갑자기 쭉쭉쭉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1311원 정도까지 쭉 빠지면서 오히려 안도를 했죠. 환율이 떨어지는구나. 다행이다. 좀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겠다. 이때 좀 반도체의 흐름이 좋았어요. 반도체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도 좋고 그 전에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그래도 조금 좋아지나 싶었는데 이것이 눌림목이었나? 이것이 눌림목이었나? 이게 환율 차트에서 좀 눌림목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고점 부근에 올라오려고 하고 있어요. 1340원 부근 좀만 올라가면은 다시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다행이지만 전고점을 혹시나 돌파하게 된다면 환율 상승과 함께 위험 자산 기피 현상, 증시는 외국인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무언가 증시를 살릴 만한 좀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대외적인 변수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로만 이렇게 좋지 못하다가 아니라 환율, 유가 차트, 우리나라 증시 차트를 좀 보면서 추이를 여러분들 눈으로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우리 자니 PD도 여기저기 자료를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데요. 외국인 수급 선행지표가 나왔는데 패시브 외국인 유출이 8월 9일부터 시작돼서 금일까지 총 29일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누적 감소 폭이 마이너스 10.5%인데 작년 하반기 9월 급락장이 마이너스 11%였는데 그거에 육박한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하고요. 계절성으로도 9월은 항상 이게 피곤한 달이라고 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9월 FOMC 이후 코스피 주가 변화가 매년 하락이었고 최근 또 25년간 코스피 월별 평균 주가 등락률에서도 9월이 마이너스 1.18%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절성으로도 9월이 별로 좋지 않았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럼에도 그거 다 팔고 도망쳐야 되냐? 그건 아니죠. 이 와중에도 좋은 종목들은 분명히 있으니까 또는 내가 만약에 현금 비중을 만들 수 있겠다 싶으면은 증시가 하락했을 때 좋게 보고 있는 기업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의견들을 다양하게 좀 투자 전략에 응용을 하려고 연습을 하다 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장 투자 심리가 조금 흔들리는 그런 장세가 온다면은 무엇이 갈까요? 확실하게 모멘텀이 있거나 제로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가겠죠. 거기 관련해서는 이번 주가 마감 기한이에요. 이번 주까지만 모집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9월 11일 월요일부터는 스터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모집이 마감이 됩니다. 모집을 추가로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9월 트레이딩반 같이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일 때 확실하게 좀 재료가 있고 테마가 붙을 수 있고 일정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좀 거래 대금이 그쪽으로 좀 많이 몰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할 생각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